시도지사 선거 17곳에서 12곳을 국민의힘이 이겼고 재보궐선거 7곳에서 5곳을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국민의힘의 압승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대위원장으로 이번 선거를 이끌었던 김기현 선대위원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 일단 김기현 위원장님 압승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만 동시에 또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사실 이게 너무 크게 지고 이기고 어느 당이든지 간에 하는 것이 때로는 실패의 큰 화근이 되기도 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경험을 오래전부터 겪어왔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런 각오를 첫 출발부터 다지려고 합니다. 어제 7시 30분에 출구조사 결과가 나올 때 제가 개표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저희 개표 방송 국민의힘 당사 생중계 때 김기현 위원장의 모습도 제가 생중계해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가장 먼저 일어섰어요. 김기현 위원장께서 막 만세삼창도 하셨는데 오늘은 좀 어제보다 굉장히 좀 차분해 보입니다. 원래 그 야구 경기를 보더라도 홈런 딱 때리면 기분 좋잖아요. 예. 그다음에 앉아서 박수 치지 계속 서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 게임은 끝난 것이고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고 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처신해 나가야 될 것이 이거는 냉정한 머리로 봐야지 뜨거운 가슴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선거는 끝났고 냉정한 판단을 갖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아주 우리가 아주 겸허한 자세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하의 말씀 다시 드리고요. 선대위원장이셨으니까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아픈 기억이지만 이제는 언급해도 자유로울 것 같은데 지난 지방선거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는 지금 선거 결과 정확히 정반대로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었죠. 자, 그런데 4년 만에 지금 국민들은 국민의힘에게 압승을 선사했는데 그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그 문재인 정부의 실패다. 아주 국정난맥상 또 사실 그 민주화 세대라고 하면서 유공자들이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도덕성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도덕성은커녕 훨씬 더 부패한 구석들이 많더라. 그런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낸 이재명이라는 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정당 그 당군 일의 최대의 그 비리 의혹이다라고 하는 그런 게이트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도대체 저 정당은 이제 더 이상 도덕성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선거 결과에서 나타났단 말이죠. 0.73% 신승이라고 하지만 5년 만에 정권 교체라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참패였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든 그 결과를 용인하지 못하고 이게 졌잖아 사다 졌지만 잘 싸웠다. 여전히 우리가 절대 다수 여당이니까 우리가 뭐 다수 정당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발상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였고 대선 마치자마자 검수완박을 처리한다고 검수완박을 그때 처리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대통령 임기에서 1개월 남았다지만 그 1개월 남은 것이 특별히 의미가 없고 그냥 관리해서 넘기라는 기간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새로운 창조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정신 차리지 못했구나. 우리 박용진 의원 같은 말씀을 들었으면 될 텐데 그 말씀 안 듣고 다른 이상한 분들 말씀 듣고서 저렇게 가다가 결국 스스로 자멸한 것이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동아일보의 그 언론 인터뷰하는데 딱 보면 나올 텐데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번 선거 어떻게 보느냐 시작할 때 딱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후보를 공천한 것은 민주당에게 엄청난 패착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것이 결국 패착이 됐습니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패배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송영길, 이재명 후보 등을 계속해서 공천을 했고 그때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가 계속돼서 이어진 것이 결국 민주당의 참패로 이어졌다. 제가 대선 패장 3인방이라는 방금 말씀 패장 3인방이잖아요. 패장 3인방이다. 그 패장 3인방은 자기 지역구 성남을 버려놓고 인천으로 가고 송영길은 자기 지역구 인천을 버리고 서울로 오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도리어 성질을 해서 비대위원장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보고서 국민들이 과연 뭐라고 평가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전국 시도지사 1위들만 즉 당선자들만 저희가 얼굴을 한 대 모았습니다. 승리의 주인공들을 한 자리에 만나보시죠. 함께 보시죠. 자,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 월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시도지사 1등들을 그냥 한 번에 다 띄웠습니다. 지금 함께 보실 텐데, 자, 일단 스코어는 12대 5가 됐습니다. 이게 13대 4냐, 12대 5냐의 순간의 갈림길은 경기도지사 개표였고, 경기도지사 개표가 막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동연 후보의 승리로 개표가 마무리됐습니다.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정말로 엎치락뒤치락 막판까지 경합을 벌였지만 김동연 후보가 다시 반 이후에 이제 역전을 했고, 자세히 좀 보실까요? 지금 서울의 오세훈 당선인은 서울시장 4선이고, 부산 박형준, 대구 홍준표, 그리고 접전으로 예상됐던 인천 대전, 세종, 강원까지를 국민의힘이 다 승리를 했다는 거죠. 김기현 위원장님, 뭐 한 분 한 분 다 선대위원장이시니까 이쁘시겠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서 살다니 특별히 좀 눈에 띄는 선거 결과랄까요? 한 곳만 뽑으신다면 어느 곳을 꼽으시겠습니까? 선대위원장으로서. 뭐 제일 중요한 곳이 서울이긴 하지만 서울은 굉장히 앞서 있었다고 하는 전제에서 본다면 뭐 인천하고 충청권 자체는 굉장히 저희들이 전부 다 그 빼앗겨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걸 회복한다. 심지어 현직 도지사하고 선거를 했는데도 이겼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선전한 것이다. 인천시장과 충남도지사. 충남뿐 아니고 대전도 마찬가지였고요. 세종도. 세종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우리가 중원권에서 예. 거두었다. 그것이 대통령 선거하고도 연결되지만 앞으로 이어지는 총선에서도 이 정치적 주도권을 지는데 중원권이 우리 편에 섰다는 예. 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개항을 해서 윤영선 후보는 아쉽지만 낙선을 했고, 김은혜 후보는 새벽까지 고군분투했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뒤집지는 못했는데, 두 후보의 패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요. 나름대로 굉장히 선전을 했다. 굉장히 좀 저희들도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이길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좀 아쉽게 생각하고, 아마 막판에 나왔던 재산 등록 문제에 있어 차고 그것이 논란이 됐던 게 간표현이 됐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좋은 인재였다는 것이 알려졌다고 보는데,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처음에 아예 질 거라고 생각해서 하다가 상당히 따라 붙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 10%포인트밖에 못 이겼다. 예. 이재명 후보가 그거밖에 못 이겼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로서는 사실은 승리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영선 후보는 패했지만 의미 있는 패배다. 김은혜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평가하시는군요. 그렇죠. 예. 자,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최종 결과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보시면 7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이재명 인천 계양을 제주 김한규 빼고는 모두 다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특히 강원도 원주 갑 지역은 이광재 의원이 현역이었는데 현역을 던지고 강원도지사에 도전을 했었기 때문에 강원 원주갑은 원래 파란색이었는데 이번에 박정아 당선인이 강원 원주갑을 다시 가져왔다고나 할까요? 재보궐선거 승리 지역 중에서는 탈환한 지역은 강원 원주갑이 그렇죠. 유일한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 그게 이제 그 이광재 도지사 후보로 나오시면서 그냥 그만둔 게 아니고 강원도 선거를 다 총괄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주에 여전히 살아있는 인물로서 이광재라는 분이 계신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박 후보가 이겼단 말이죠. 박정아 후보가 이긴 걸 보면 굉장히 대단한 그런 성과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원래 박정아 후보가 사실 거기에 오랫동안 출마도 하면서 연골 많이 쌓으면서 지역구 관리를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평가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정아 잘 싸웠다. 잘 싸웠죠. 원주갑 승리는 의미가 있다. 저희들이 사실 처음에 조사로는 이길 거라고 봤는데 네. 그래도 막판까지 알 수 없다. 진땀 승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원주갑이 좀 불안했습니까? 처음에 저희들 내부로는 이긴다고 봤는데 예. 여러 가지 외부적 평가는 이광재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역량이나 영향력 같은 것이 굉장히 컸다고 평가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강원도지사로 직접 나와서 주자로 뛰니까 만만치 않을 것이라 보고 예의주시했고 초기 개표에서는 졌습니다. 이거 결국 못 이기나 그랬는데 나중에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주갑에서 당선된 박정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초기 개표에서 조금 힘들었었죠. 예, 저 지고 시작했습니다. 지고 있었죠. 그래서 큰일 났다. 정말로 이거 지는 건가? 예. 우리는 이길 거라고 기대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서 쳐다봤었죠. 자,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쇄신의 아이콘 박용진 의원도 자, 오늘 어려운 자리 함께 해주셨는데 이번 선거 결과, 특히나 4년 전 선거 결과와 정반대, 민주당이 압승했었던 기억은 이제 4년 전. 하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완패를 했습니다. 지금 김기현 위원장의 분석은 대선에 지고도 참패 3인방이 전면에 나섰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 의원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4.7 재보궐선거에서 회초리를 내리셨잖아요. 민주당 달라져라, 변화해라. 그리고 사실 그거 아파하고 달라져야 되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예. 그냥 계속 밀고 갔죠. 그러다가 대통령 선거를 졌는데 대선 평가도 안 해요. 곧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대선 평가도 그 뒤에 하자 이러면서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와 대선에서 패배한 당대표와 또 그 당시 원내대표를 다 이렇게 그 지방선거 전면에 지휘부로 다시 이제 내세우는 예. 상황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이게 지금 회초리로 안 되고 야구방망이가 필요하구나. 뭐 저 그런 느낌이셨다고 봐요. 이거는 회초리로 맞은 게 아니라 이번엔 거의 야구방망이로 맞은 느낌이다. 근데 이번에도 우리는 안 아파요. 이래 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이번 그 패배는 아까 뭐 우리 저 김기현 의원님도 얘기를 하시던데 2년 뒤에 있을 총선의 예고편일 거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그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태도는 민심에 머리 숙이고 민심과 함께 가는 거다 이렇게 봐요. 여당은 권력과 함께 가죠. 그런데 야당은 민심과 함께 가야 하는 거다. 예. 그러니 민심이 준 이 패배 앞에 머리를 숙일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진영 정치에 매몰되는 이른바 강성 지지층에게 머리 숙일 건지 예. 이거 빨리 판단해야 된다. 빨리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좌고우면할 것 없이 민주당이 달라질게요. 예. 이번에 주신 그 비판과 패배에 쓴 회초리는 정말 아파요. 달라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그런 실행에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저희 대형 미디어월에 2021년 재보궐 이후 상황과 2022년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대형 미디어월에 우리나라 지도 2개를 띄웠습니다. 이거 불과 뭐 4년 전까지 갈 거 없이 1년 전 상황인데 색깔이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었고, 자, 지금 지도 함께 보고 계신데 박용진 의원님, 네. 이 지도 보시면 어떤 느낌이십니까? 민심 무섭구나.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섭고 아픈 걸 무서워하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마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지지층이 다 느끼셨을 텐데 예. 이 뭐 그 시도지사 선거만 볼 게 아니라 그 구청장 선거, 군수 시장 선거와 그 아랫단이라고 할 수 있는 광역 그리고 기초의원 선거를 같이 분석을 해보시면 민심이 얼마나 싸늘하고 차갑게 변했는지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나갈 방향이 어딘지를 거기서 읽을 수 있거든요. 정말로 그걸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나눠서 이렇게 보면 정말 어려울 거예요. 다음 예. 총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민심과 함께 가고 민심 앞에 머리 숙이고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네. 뭐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고 길은 외길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용진 의원은 여러 언론 보도에서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송영길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이번 선거에 나온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 끝까지 이제 반대 의견을 핀 바 있었지만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번 선거 결과로 좀 이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